안녕하세요. 유학정관사입니다. 네, 이번에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이 됐죠. 개정이 막 방대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수업 목적상 반드시 하나 좀 체크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굉장히 내용은 짧아요.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시고 가면 올해 시험을 치시는 데 있어서 아주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가장 그 취약점이 뭐냐면 물류나 어떤 흐름을 평가도 마찬가지고 이 수입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흐름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만 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 운임 보험료 이쪽에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의 내용을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아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그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부두예요, 부두. 자, 그리고 여기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 실력이 좀 형편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배가 이렇게 외국에서 따따따따따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 이제 배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배에는 무슨 물건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라고 하면서 어떤 목록이라는 것도 제출을 하게 되고요. 목록은 얼마든지 그 전에도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친구가 나 이렇게 내가 제출했던 목록에 있는 물건들 들고요, 나 진짜로 도착했어요 라고 해서 탁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이 선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 선장님이 얘네가 도착선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이 친구가 우리 진짜 선장님이 우리 다 이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 1차적으로 양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통지를 합니다. 선장님의 완료 통지 오브 선장. 자, 하지만 이때는 여기에 탁 배를 갖다 붙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나서 이미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리고 있는 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컨테이너 팡 찍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자마자 바로 가면 좋겠지만 나보다 먼저 온 애들이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이제 물건 타 내리고 얘가 쭉 빠집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쪽에 보통 도선사님들이 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대부분 붙어요. 자, 연봉 랭킹 1위를 자랑하시는 도선사님입니다. 이분이 쫙 오라이 해가지고 자, 뭐 우로 몇 바퀴 좌로 몇 바퀴 해가지고 배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접안을 합니다. 접안이란 단어를 써요. 이 접안이 끝나야지만 이때는 물리적으로 이 물품을 내릴 수 있어요. 이때는 행정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생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행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물리적으로 여기서 이제 물품을 내릴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2차 통지가 있죠. 2차 완료 통지.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는 확실히 선장님이 하고요. 이때 여기 이 안에서 정말로 이게 물리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2차 통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서야 정말로 물리적으로 양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쭉쭉쭉 물건을 내려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통지가 2번이잖아요. 근데 우리 법을 살펴보면 30조 법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수입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이고 이제 시행령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이것이라 함은 수입항에 도착해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면 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라는 것은 양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하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우리가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때고 법정 가산 요소로서 우리가 가산해주는 그 운임을 계산하는 그 기준점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은 아니다. 이 기준점을 우리는 여태까지 여기로 잡고 있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념 이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채선료를 어떻게 처리했었고, 이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렇게 됐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신구 대조표,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시면 엄청나게 자주 보시게 될 신구 대조표를 토대로 어떻게 왜냐면 우리가 규정을 답안에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 규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채선료의 처리 말씀드렸죠? 자,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이때 1차적으로 원래 한번 통지를 해줘요. 도착하고 나서 선장님의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저반 부두에 진짜로 갖다 대는 데까지의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쭉쭉쭉 저반을 하고요. 저반이 끝나고 나면 이때서야 우리는 하역 준비 완료 시점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하역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채선료를 계산하는 시점은요, 여기부터예요. 여기 이 통지 시점부터. 우리는 여기까지를 완료 시점으로 보는데 채선료는 여기서부터 그 시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제가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배를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주가, 야, 너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10일 이내에 하역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 10일을 계산하는 카운트 시점이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일이 걸리면 안 돼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 저반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10일이 막 오버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선료가 막 쭉쭉쭉쭉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의 관점은 여기까지 발생하는 채선료는 과세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발생한 채선료까지가 과세가 되게 되는 거죠. 기존의 과세 시점 그리고 과세 방안은 이랬었습니다. 채선료도 운송 관련 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물류 지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물류 지연이 발생하면서 채선료가 엄청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문제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채선료라는 게 사실, 자, 우리 신고는 언제 합니까? 이때. 근데 채선료는 언제 나와요? 이때.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입 신고하고 막 한참 나중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잠정 확정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그러면서 이 1번, 2번과 관련돼서 증가하는 비용들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더라. 근데 봤더니 이런 게 대부분 1차 상품이에요, 여러분. 원유, 유연탄, 석탄 막 이런 것들. 1차 상품들이 이제 보통 용선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가스 이런 거. 근데 채선료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채선료는 부정기선에 나와요. 정기선에는 채선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정기선에서 운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기선에서는 채선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부정기선 주로 원유, 유연탄들을 수입하는 그 거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걔네들은 주로 항해 용선 계약, 즉 부정기선을 토대로 쓰고 있고, 여기서 대부분 채선료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요즘 가스비 올라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줄이자라고 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선장님 통지할 때 있죠. 이때를 우리 관세법에서도 하역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을 이때로 보자. 자, 그러면 이때부터 채선료 계산하죠. 채선료 산정 기간 이때부터요. 그러니까 수입항에서 발생하는 채선료는 과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시점까지 발생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아까 여기 선장님이 통지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 CIF 가격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채선료는 요 이후부터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발생한 채선료가. 그래서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 이후에 비과세 처리 시킴으로 인해서 수입항에서 발생하는 채선료는 전체 비과세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이제 향후에 보시는 분들, 모의고사에 이제 수입항에서 어떤 채선료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비과세로 계산을 하셔야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채선료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이런 것들. 도선료는 아까 제가 도선사님 말씀드린 게 있죠. 도선사가 쭉쭉쭉 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도선사한테 비용을 지불하겠죠. 자, 하나하나 볼까요? 도선료 언제 발생합니까? 아까 여기 저반할 때, 요거 완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저반할 때, 이때 발생하잖아요. 우리 이때 기준이죠.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도선료 빼줘야죠. 그 다음 나오는 거 예선료. 자, 이렇게 예선료 나오죠. 예선료. 이게 예인선이란 게 있어요. 배를 끌어주는 애예요. 쫙 이렇게 썰매 끌어주듯이 끌어주는 친구.
예인선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료를 낼 수도 있거든요. 자, 도착해서 자 완료. 그래서 예인선이 끌어줍니다. 언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얘도 빠져요. 자, 그리고 강취료 선박을 접안하고 나서 여기다 묶어요. 묶어서 나오는 게 강취료입니다. 언제 발생해요? 접안하고 나서. 언제? 우리 시점 그 이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주겠다.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면 이런 왜 당연한 거죠. 우리가 시점을 지금 이때로 잡았잖아요. 선장님의 통지 시점. 이 비용들은 다 언제 나옵니까? 이때. 요 과정, 요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법률이 우리가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을 앞에 선장님의 통지 시점으로 쾅 바꿈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법률의 통일성, 해석의 일원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빼줘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제 모의고사 하는 것들을 전부 수정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신구대조표 어떻게 규정이 새롭게 평가 고시가 구성이 바뀌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기존의 수입항에 도착,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줬어요. 수입항에 도착해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 이것은 여기까지 그대로 갑니다. 수입 물품에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하는데 이걸 우리 이렇게 해석하자. 이 경우에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상법 838조 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이게 선장님이 통지하는 때예요. 보시면 상법 제838조 1항 운송물을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도착하고 나서 선장님이 해야 하는 어떤 절차들을 쭉쭉쭉 마무리하고 나서 선장이 자 이때부터 우리는 끌고 가서 물건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고 1차 통지해주죠. 선장님이. 그 통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항해용선계약에는 상법 요 조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이때를 우리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물리적으로는 물건을 내릴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때를 저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의아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항해용선계약은 용선계약이고 부정기선이죠. 그럼 정기선은요? 정기선은 이때로 보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정기선은 애초에 채선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왜 그러냐면 정기선은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죠. 자, 그럼 수출할 때의 입장. 자, 내가 수출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정기선에 이 선복을 제가 예약을 했어요. 얘가 몇 시에 떠난대요. 내가 그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 때문에 지체가 돼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막 채선료라든지 이런 거 나올 것 같죠? 아니요, 그냥 떠납니다. 가요.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채선료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수입 입장에서도 저반이 딜레이가 돼요. 여기 이거 하면서 막 늦어져요. 그래서 나는 원래 여기서 며칠에 머물렀다가 며칠에 떠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부과하지 않아요. 그냥 저반 딜레이 되고 끝이에요. 자, 정기선에서 부과하는 채선료는 원래 정확한 단어는 아니고 대머리지 해가지고 채선료 쓰긴 쓰는데 컨테이너 반납과 관련된 지연 이거를 간혹 가다가 채선료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정의가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자, 그래서 이 조항에선 아마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정기선에서는 채선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항해용선 계약에는 이렇게 본다라고 규정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전체 이제는 정기선도 저렇게 된 때를 선장님의 통제가 있는 때를 같이 봐줘도 무방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정기선 같은 경우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고려해서 부과를 시켜버려요. 자, 왜냐하면 부정기선 항해용선 계약은 뭡니까? 이 배 나 혼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 이게 만약에 채선료가 발생했고 그러면 누구한테 선사가 화주한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야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근데 정기선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들, 엄청나게 많은 화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기선이 여기서 어떤 화물 내려주고 여기 가서 어떤 화물 내려주고 여기 가서 어떤 화물 내려주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어떤 이런 지체료가 발생이 됐다. 누구한테 어디까지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딱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이런 것들을 통계치로 뽑아내가지고 그냥 최초에 이 프레이트 차지 부과할 때 여기다가 녹여서 그냥 해버립니다. 이런 각종 잡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항해용선 계약만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그럼 뭐요? 부정기선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예. 이러한 메커니즘은 제가 이 상위단에 이제 선사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체크를 받고 제가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그것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한번 재미삼아 들으세요. 이게 형태는 항해용선 계약인데 실질은 전기선처럼 한국의 근방 국가들 있죠. 일본, 중국 정도 해가지고 한국의 근방 국가. 그래서 계약은 항해용선 계약인데 실질은 전기선처럼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게 아마 커버를 하지 못해서 한두 차례 정도 개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상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베베 꼬아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충분히 용이하게 자, 수입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뭐 도선료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우리 도선료 빼주기로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요 항해용선 계약이라는 단어만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자, 요게 이제 가장 큰 고시의 개정의 내용이었고요. 밑에는 이제 조금 체계 구성이라고 할까요? 이 조항의 구성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고시 24조 사망해가지고 자, 운임이라 함은 이러한 비용을 말하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와 같다 해서 1, 2, 3, 4, 5, 6, 7, 8 해서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쏙쏙 뽑아가지고 운임을 계산해주는 프로세스였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전혀 그냥 체계만 바뀐 거니까. 자, 비용을 말하건대 이제 비용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다 하면서 우선 기존의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끌고 오기는 끌고 옵니다. 단어만 조금 바꿔줘요. 자, 운송계약의 기초한 근데 운송계약에 의하여 의미 없죠. 그냥 말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자, 운송계약을 했고 운송계약에 의해서 운송인, 운송주선인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겠죠. 조금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항상 무슨 단어를 씁니까? 실제로 지급한 가격 이런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로 바꿔준 건데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 비용, 즉 실제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 실제 지급 금액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심어준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과거에는 이걸 그냥 쭉 나열했는데 밑에 얘네를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줘요. 자, 보실게요. 구조를 보면 30조 1항 1호 6호에 따른 금액, 즉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이죠.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하고 먼저 운임의 정의를 딱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운송계약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용성계약에 따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은 정기선이 될 거고 여기가 부정기선이 될 거예요. 용성계약에 따라서 운송한 때는 용성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모든 금액, 공선해조를 포함. 기본적으로 운송계약에 따라서 체결하고 그에 따라 내가 운임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초로 깔고 마치 법정가산 요소, 우리 실제 지급 가격에 법정가산 요소 더해주는 것처럼 자, 계약에 따른 금액을 미리 깔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추가해줘라, 고려해줘라 이렇게 체계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준 겁니다. 사망에 따른 금액 사망에 따른 금액이 요거요. 기본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그 운임 거기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는데 이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비용이 있으면 포함해줘, 이런 비용이 있으면 빼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간접 지급액 있으면 더해주고 법정가산 요소 있으면 더해주고 하듯이 공제 요소 있으면 빼주고 하는 것처럼. 자, 선박 자재비와 개장비 똑같아요. 합산한 금액 이거 그냥 포함한다. 의미 없죠? 너무 쉬운. 그리고 두 번째 하역비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거 현행과 동일하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호도 마찬가지. 과거 5호였던 거 3호. 이것도 현행과 동일해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항해용선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수입항에서의 채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항해용선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수입항에서의 채선료 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자, 그 내용은 이 6호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자, 그리고
5호 이거는 그냥 단어만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컨테이너 요것도 단어만 바꾼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요게 하나가 추가되죠. 수입항에서 도선료, 예선료, 강치료. 아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수입 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 자,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이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그때는 포함하지 않겠다. 신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업 목적상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충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월자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네, 개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